초롱방송의 초롱이 아빠입니다. 오늘 또 이틀 만에 여러분들 또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은 10시 정각이고요. 제 컴퓨터 기준으로 10시 정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초롱방송 제 6회차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갑자기 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너무 반가운 마음이 생기네요.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로로호님. 예, 광제로 커스텀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도 퇴근하고 바로 뛰어와가지고 또 이렇게 방송을 하네요. 옷 벗을 시간도 없이 방송을 하니까 정신이 없네요. 좀 엉망이죠, 약간 모양새도. 예, 안녕하십니까. 해클러님 안녕하십니까. 스벤트님도 안녕하시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속속 들어오고 계시네요. 예, VFC님, VFC맨님 너무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오늘 이렇게 또 오늘 정규 생방송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뭐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그 이탈리아의 장인 정신의 최고봉으로 알려진 그 베레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우리 베레타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있을까요? 베레타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으세요? 없으신가? 대답을 안 해주시네. 브루스 윌리스 오픈 슬라이드. 예, 그렇죠. 그 특유의 그 베레타 같은 경우는 그 풀업식이라고 쇼트 리코일 방식이 브로닝의 쇼트 리코일과는 좀 다른 풀업 쇼트 리코일 방식이죠. 주윤발. 그렇죠. 저도 딱 보면은 주윤발이랑 예, 뿌이님 어서 오십시오. 예. 그 주윤발이랑 브루스 윌리스가 가장 기억이 남아요. 그리고 멜 깁슨. 예, 워낙 그러니까 우리 예, 어서 오십시오 이희님. 워낙 우리가 그 영화에서 본 것처럼 영화에서 매스미디어에서 보여주는 그 어떤 그런 장비들의 영향이 굉장히 큰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렇군요. 알림 배너를 잘못 만지셔가지고 예. 그 베레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베레타 같은 경우 우리가 주윤발 형님 이 쌍 베레타 그리고 브루스 윌리스 아저씨가 그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터프하게 베레타 쓰시는 거, 멜 깁슨이 두들겨 맞으면서 항상 피 흘리면서 그 베레타 사용하는 것들을 보고 우리가 아마 그때 우리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굉장히 각인이 딱 뇌리에 딱 박혔을 것 같아요. 베레타라는 이미지가. 그리고 또 이제 뭐니 해도 아마 또 베레타 같은 경우는 아카데미사에서 그 에어건으로 또 우리나라에선 출시를 해가지고 많은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었거든요. 사실 아카데미 베레타 같은 경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첫 테스트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카데미 베레타가 그립 안에 필스톤이 들어가 있죠. 그 방식이 사실 아카데미가 개발한 게 아니고 그것 또한 일본의 LS라는 메이커를 그대로 그것도 박스채 그대로 또 디자인을 도용해가지고 그 메커니즘도 다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생산을 했던 제품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도 LS 제품을 다뤄봤는데 정말 슬라이드가 정말 슬라이드가 부드럽게 넘어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막 베레타 애들이 막 그 콜트 가지고 놀 때 아카데미에서는 베레타 안 만들고 콜트 갖고 놀 때 예, 어서 오십시오. 콜트 갖고 놀 때 저는 이제 LS사의 베레타를 딱 만들어가지고 콜트 가진 애들을 막 제압하고 막 그렇게 막 놀았었죠. 예, 참 옛날 얘기인데 이게 지금 시스템이 좀 불안정한가 봐요. 지금 지금은 어떻게 제가 드리는 말씀 잘 들리십니까? 지금은 제가 드리는 말씀 잘 들리세요? 말씀 들리시면은 계속 끊겨서 나옵니까? 지금도? 지금은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베레타를 이제 베레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그래서 이제 베레타에 얽힌 얘기들이라든지 베레타가 원래 뭐 하는 회사인지. 근데 베레타 무슨 회사였을까요? 뭐 이거는 돌발 퀴즈는 아니고 뭐 우리 잘 아시다시피 뭐 총 만들던 회사 그 글록 같은 경우는 원래 화학 회사였고요. 화공 회사였던 가스톤 글록이 화학자가 만든 회사였는데 뭐 총기 회사가 돼 버렸죠. 그 베레타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총기 회사였어요. 시작이. 그래서 그 베레타는 원래 굉장히 오래된 회사예요. 지금까지 뭐 2000년대 초반까지 15대라 그러니까 베레타 창립자가 이제 저 베레타 바톨로메오, 예, 무기 회사였 총기 회사였어요. 예. 1526년에 베레타가 설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1526년에 총을 만들기 시작한 거니까 장난 아니죠. 그래서 베르타 바톨로메오가 화승총을 만들어 가지고 화승총 총신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베네치아 공국에 이렇게 납품하면서 이제 처음 시작이 됐죠. 그래서 1526년이면 진짜 495년 뭐 490년 뭐 그 정도 됐겠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2000년대 2015년까지 15대 16대에 걸쳐서 기술을 전수하면서 대대로 총을 만들던 정말 역사가 깊은 총기 회사죠. 그래서 뭐 우리는 뭐 군용권총, 권총, 자동권총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제일 많이 흥미를 끌고 잘 알고 있는데 전통적인 사격, 즉 저 클레이 사격이라든지 엽총, 사격, 저 사냥용 총 좋아하시는 분들은 베레타가 또 유명한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사냥총 전문 회사로도 많이 알고들 계세요. 그래서 사냥총이 지금도 베레타사의 최고급 사냥총들은 뭐 만불 2만불은 우습게 알 정도로 굉장히 고가의 뛰어난 장인 마에스트로가 만드는 수작업으로 만드는 뛰어난 성능의 사냥총으로도 지금까지도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유명한 거는 그 어떤 민간용 소총이나 권총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사냥용 의류 뭐 가방, 그리고 권총용 각종 액세서리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전시점도 전 세계에 여러 개를 막 두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베레타사가 1915년 100주년 올해로 이제 딱 100년 전에 100년 전에 올해가 딱 100주년 되는 해인데 어떤 걸로 100주년이 되냐면은 그 자동권총을 처음 개발해서 생산한 게 1915년도예요. 그래서 베레타 1915라는 모델로 첫 자동권총을 만듭니다. 그거는 구경이 9mm 탄이었어요. 베레타 같은 경우는 거의 계속해서 작은 권총이라도 9mm 쇼탄이나 뭐 380 ACP를 사용하는 저 9mm 그 9mm 글리센터 탄이라고 해가지고 위력이 파라블럼 탄보다 훨씬 약한 9mm 탄을 계속해서 총 작고 크고를 떠나서 9mm를 유지는 계속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끊기나요? 방송이?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오늘 회선이 계속 이상하네요, 이게. 그래서 그 베레타 같은 경우는 그래서 1915년에 베레타 1915라는 자동권총을 처음 시작으로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두 번째 작품이 뭐였냐면은 베레타 1934, 여러분들 잘 아시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 이탈리아군 장교들의 제식권총이었던 베레타 1934가 또 명작으로 지금까지도 민간 시장에서 판매되고 거래될 정도로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제가 서바이벌 게임을 안 한 지가 지금 5년이 넘어가지고 뭐 복장은 몇 개 있긴 한데 지금 꺼내놓질 않았어요. 명작이고요. 1934, 1915, 1915, 1934 이렇게 나오고요. 세 번째 작품이 어떤 제품인지 아십니까? 세 번째 작품이 1951년도에 우리나라 한참 6.25 때 나왔던 1951년에 나왔던 M951이라는 작품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현대적인 9mm 파라블럼탄을 채용해가지고 9mm 루거탄이죠.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9mm 파라블럼, 9mm 루거탄을 쓰는 정식 권총이고요. 얘가 기본이 돼서
대신에 이제 탄창은 싱글 컬럼이기 때문에 뭐 장탄수 많진 않았어요. 그 그래가지고 951 같은 경우 9mm 자동 권총의 어떤 토대를 M951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M951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군 제식 권총으로도 채용이 되고 사용이 되고요. 그러다가 근데 이제 이거 951 같은 경우는 이제 플로버 쇼트 리코일이긴 하지만 이건 싱글 액션 방식이었어요. 콜트 같은. 더블 액션은 이제 나중에 채용이 되는데, 이 951을 M951을 기초로 해가지고 75년도에 이제 51년도에 나왔죠. 그 24년 후인 그 75년도에 그 더블 액션을 가미시켜 가지고 M951의 더블 액션을 가미시켜서 만든 게 바로 유명한 베레타 M92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차이점이 뭐였냐, M951에다가 더블 액션을 가미시키고 그리고 탄창도 더블 컬럼으로 해가지고 현대적으로 15발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M92가 나왔습니다. M92가 아니라 베레타 92가 나왔어요. 베레타 92가 있고 그 이후에 77년도에 베레타 92S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현대적인 92랑 동일하게 M92 처음 초창기 M92는 안전장치가 베레타가 프레임 쪽에 있었어요. 슬라이드가 아니라. 그러다가 92S 77년도에 92S가 나오면서 지금의 안전장치처럼 슬라이드로 옮기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그렇습니다. 실제 총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레타의 뿌리를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베레타 SB가 또 나와요. 그거는 안전장치를 양손잡이용으로 엠비텍스로 양쪽에 달린 M92 SB가 이제 또 최종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미군 제식권총 이제 경쟁을 할 때 제출했던 총기가 베레타사에서 총기가 그 M92S 베레타 SB형이었어요. 양손잡이형 현대. 그게 채택이 돼가지고 미군이 추가로 주문해가지고 M92F가 나온 겁니다. M92가 아니라 베레타 92F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이제 매트 블랙으로 이렇게 무광 처리시키고 뭐 방아쇠를 좀 그 변형시키고 해가지고 지금의 여러분들이 아시는 베레타 이제 92F가 나온 거고요. 나중에 이제 특수부대 애들이 화력 키운다 그래가지고는 9mm 파워업된 9mm 탄 쓰다가 슬라이드 쪼개지고 막 그래가지고 부상 있고 그러니까 다시 그 슬라이드를 강화시켜가지고 나온 게 베레타 92FS고요. 그러니까 좀 복잡하죠, 약간. 베레타부터 감사합니다. 베레타의 이 9mm의 라인업이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이후에 뭐 여러 가지가 또 나옵니다. 획기적으로 변신도 되고 M84도 나오고 뭐 이 사이에도 뭐 조그만 2구경 베레타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수십 종류의 베레타가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계셨던 베레타 92 라인업을 로보캅 총은 이제 오늘 핵심을 지적해 주셨는데 베레타 93R이라고 해가지고 베레타 93R 같은 경우는 총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로보캅 총은 실제 실존하는 총은 아니고 영화 소품을 위해서 베레타 93R을 베이스로 해서 영화 회사에서 프로건을 이제 로보캅 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죠. 실총으로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치타도 예쁘죠. 아주 산손에 쏙 들어오고요. 그렇게 해서 베레타 라인업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영화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이하드 시리즈에서 블루스 윌리스가 정통 베레타 92F를 들고 나왔고요. 멜 깁슨이 리셀 웨폰 시리즈에서 멜 깁슨의 애총으로도 나왔고요. 또 우리의 영원한 형님 주윤발 따꺼가 양손에 들고 나왔던 베레타 M92F, 그리고 미군 제식권총으로 채택된 건 86년도였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86년도에 채택이 됐는데 그때
경쟁했던 게 시그사우에르의 P226이었어요. P226이었는데 결국 가격 비싼 P226은 떨어지고, 원래 미군에서는 야 니네 P226이 조금 더 성능적으로 신뢰도가 높았다고 해요. 점수가 높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싼 거라. 그러니까 시그사우에르 애들한테, 독일 애들한테 이제 슬쩍 얘기를 했대요. 야 니네 이거 그 가격 좀 낮추면, 속된 말로 이제 좀 약간 가격 좀 후려치려고 그랬죠. 미군 애들이, 미 국방성이. 예, 그러면은 좀 우리가 이걸로 채택할게. 그런데 이 시그사우에르가 독일과 스위스 합작 그룹 회사인데 고지식한 애들이었어요. 얘네들이 눈치만 좀 있었으면 그래 알았어 우리가 깎아줄게 해가지고 미군에만 채용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는 예약이 되는 건데, 얘네들이 앞에 좀 딱 고지식하고 원리 원칙주의자라 안 돼, 우리가 이거 단가는 더 이상 깎을 수 없어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미국 국방사에 그래? 그럼 니네 아웃. 그러고는 베레타 뭐 그거보다 성능 뭐 별로 뒤지지도 않는, 성능은 안 뒤지죠. 신뢰도가 약간 시그사우에르 226이 높았을 뿐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우리 이탈리아 총 쓰자, 이탈리아 베레타 쓰자 해가지고 베레타가 채택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참 재미난 히스토리인데, 그만큼 명작의 제품이라도 어느 정도 그때그때마다 좀 유두리 있게 좀 이런 어필도 하고 했어야지 되는데, 대신에 226 같은 경우는 뭐 그에 못지않게, 베레타 못지않게 여러 매체에서 소개를 시켜주고 뭐 출연을 많이 하니까 많이 인기를 얻었는데 베레타만큼은 아니었겠죠. 근데 판매량도 차이가 났고요. 근데 이제 전문가들 스페셜리스트라고 그러죠. 전문가들은 안 돼요. 근데 베레타랑 시그 226이랑 큰 차이는 안 나지만 실질적인 어떤 신뢰도에 있어서는 P226이 기계적인 어떤 신뢰도가 높다라는 거를 지네들도 아니까 오히려 돈을 더 주더라도 226을 채택해서 쓴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베레타가 채택이 돼가지고는 뭐 승승장구를 하면서 가도를 저기를 달렸죠. 그러다가 한때 90년대 초반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부대 애들이 459경 쓰다가 9mm 파라블럼 쓰니까 이게 나가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저도 사격장에서 슈팅 레인지에서 9mm 쓰다가 459경 쓰면은 틀려요. 나가는 게, 탄 뻗어 나가는 게 틀려요. 확연히 그거는 초보자라도 느낄 정도거든요. 근데 이 군부대 특수부대 애들도 그걸 써봤는데 이게 459경 쓰다가 9mm 쓰니까 가볍고 이게 뭐 제대로 나가는 것 같지도 않고 느낌이, 그래가지고는 파워업, 그 9mm 탄피에다 9mm P 플러스 해가지고 파워업을 시켜가지고 화약을 좀 더 넣어가지고 건파우더를 넣어가지고 이제 파워를 키워가지고 쏜 거예요. 근데 이게 빵 쏘면서 슬라이드가 깨져버리면서 쏜 사람을 부상을 입혔네. 그래가지고는 한때는 전체적으로 이제 베레타 92 사용 금지시키고는 이제 막 검사하고 뭐가 문제였는지 이제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도 하고 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더 화력이, 원래 9mm 정상적인 9mm 파라블럼탄을 쓰지 않고 그랬다 해가지고 이제 큰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베레타사도 이게 자존심이 상하니까 슬라이드를 강화시킨 버전을 다시 이제 버전업 시켜서 나온 게 최종적인 9mm 최종 버전 중에 하나였던 92fs 타입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서 보는 에어건화 시켰던 제품들은 대부분 92fs고요. 물론 일본 내에 92fs가 워낙 인기를 얻게 되니까 일본 내 몇몇 업체들은 92s 타입, SB 타입 뭐 이런 거, 민간 채택되기 전 민간 타입을 제품화 시키는 데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92fs가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되는 아주 흐뭇한 얘기였어요. 지금도 근데 베레타사는 피에트로 베레타 해가지고 가족 경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가지고 뭐 많이 판매하고 있고, 미군에 제식돼 가지고는 뭐 40만 정 가까이 아마 판매하고, 뭐 한국 특수부대나 경찰 테러부대에서도 FS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70년대 그 70년대 나온 총치고는 굉장히 그 현대적인 세련된 디자인의 어떤 디자이너적인 어떤 감각을 일단은 지금 그 베레타 슬라이드 안쪽, 그 슬라이드 위쪽이 오픈되어 있는 거는 원래 독특한 그 프로법 쇼트 리코일이라고 해가지고 그
콜트사에서 채택한 쇼트 리코일 방식이 아니라 P38이나 그 또 어디죠? 그 모젤 밀리터리에 쓰였던 그 프로버, 그러니까 내려가면서 이 탄피를 튀는데 슬라이드 위가 오픈돼 있으면은 탄피 걸릴 확률이 훨씬 더 적어져요. 그러니까 원활한 작동성을 위한 어떤 하나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슬라이드 자체 무게도 절감되기 때문에 블로우백 속도도 빨라지고요. 대신에 단점이 있다면은 슬라이드에 대한 강성에 대한 내구성에 대한 의문점이 좀 지적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네이비실에서 특수부대에서 슬라이드 쪼개졌을 때 이게 저거 봐라, 위에 슬라이드 오픈이 돼 있으니까 저게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베레타에서는 이제 베레타사는 이제 화가 나서 자존심의 상처를 입어서 더 강화된 슬라이드를 낸 거죠. 많이 쏜 거보다는 정확히 보자면은 그 탄에 9mm, 일반적인 9mm 파라블럼 탄이 아니라 9mm P 플러스 탄이라고 그래가지고 건파우더를 좀 더 추가시켜 가지고 파워업 시킨 거라서, 기존의 9mm 탄이 아니라 기존의 9mm 탄에 P 플러스 탄을 써서 그런 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베레타는 승승가도를 이제 걷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베레타 중에, 베레타 9mm 권총 중에 가장 재미난 권총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총인데, 글록은 제가 조만간 다음 주 중에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베레타 중에 가장 재미난 권총이, 진정한 말 그대로 태생부터 연발 권총은 베레타가 이놈이 아마 그 이놈도 정말 태생부터가 연발 권총으로 나온 놈인데, 그 바로 93R입니다. 93R. 93R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까 제가 잠깐 족보 정리를 해드렸는데, 베레타 93R 같은 경우는 그 지금의 M92 FS보다 먼저 나왔어요. 사실 형이에요, 형. M92 FS가 나오고 나서 93R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정확히 따지면 93R 같은 경우는 77년도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 베레타의 원형이 됐던 베레타 92가 75년도에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베레타 S 타입으로 92S로 넘어가면서 안전장치가 슬라이드로 옮겨지는 시점, 그 시점 때 93R이 나왔어요. 개발이 됐어요. 개발이 돼서 93R이 나오고, 그 다음에 SB 타입, 안전장치가 양쪽으로 생기는 SB 타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베레타 92F 타입이 나오고요. 그리고 FS 타입이 나오고. 그런데 93R은 F 타입이나 FS 타입 나오기 훨씬 이전인 S 타입 나올 때, 지금의 현대적인 안전장치가 슬라이드로 갈 때, 그때 시점에 93R이 나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베레타 93R이 나와서, 이 베레타 93R 같은 경우는 그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은 이 양복에 살짝 집어넣고, 그러니까 휴대를 하면서 티 안 나게 휴대를 하면서 막강한 화력을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자동권총이 필요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호용으로, 특수부대의 어떤 특수작전용으로 아주 비좁은 공간에서 근접전에서의 어떤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한 자동 권총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베레타 93R 같은 경우는 92 모델이 75년도에 만들어졌고, 그 이후 77년도에 아예 다른 모델이다 해가지고 93이라는 숫자를 붙였고요. R 같은 경우는 이제 이탈리아어로 버스트 파이어 를 말하는 게 이제 라피카라는 이탈리아 말이래요. 머리 글자래요. 저도 사전을 보니까 라피카의 R, 라피카의 R 이니셜을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92 모델 다음에 93에다가 R, 그러니까 점사 모델이다. 즉 9mm 탄을 프로토로는 안 쏘고 세 발씩 쓰게 되는 거죠. 점사로 따다닥 따다닥 따다닥. 근데 이게 이 점사가 거의 되게 발사 속도가 뭐 분당 1100발 정도 되니까 장난 아닌 거죠. 그러니까 거의 다른 권총 한 발 나가는데 빵 쏘는 게 아니라 빡 세 발이 동시에 나가니까, 그러면서도 효과적으로 반동이 크니까 효과적으로 반동 제어를 위해서 총도 좀 무겁게 만들고, 그 총을 위한 견착식도 달고, 앞에
손잡이도 달고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한 겁니다. 이 애가 원래 이 베레타 93R이 만들어진 거는 그때 당시 시대적 배경을 찾아봐야 돼요. 왜 그랬냐면 이탈리아가 70년대 중반이었죠. 굉장히 혼돈 속에 있었어요. 저기 사회주의자라든지 어떤 좌우 대립이 심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테러가 막 극심했어요. 이 이탈리아 사람들도 한국 사람이랑 성격이 비슷해서 이 반도 사람들 특징인 것 같아요. 약간 성격도 급하고 정도 많지만 그에 비해서 성격도 욱하는 성격도 있고 그러니까 과격한 거였지. 그러니까 막 서로 정치적 신념이 틀려가지고 테러도 저지르고 막 그랬거든요. 이 사람들은 또 테러 하면은 또 실총으로 하고 그러니까 경호원들이 총기를 휴대를 하고 다녔는데 그때 마침 총기 휴대를 한 게 경호원들이 주로 했던 게 베레타 92였어요. 근데 이탈리아 아마 전수상이었을 거예요. 전수상이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반대쪽에서 와가지고 테러를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렇죠. 건슬링거건. 아, 그렇죠. 테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수상이 납치가 됐고 경호원들은 다 사살당했어요. 경호원들은 베레타 92를 썼고 그냥 일반 핸드건이었죠. 9mm. 그리고 납치범들은 이 기관단총을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납치범들이 기관단총 들고 그냥 자동으로 넣고 긁어버리니까 간단하게 그냥 제압이 된 거죠. 전수상이에요. 전수상. 수상 끝나고 난 저기 돼.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발칵 뒤집혀졌죠. 나중에는 전수상이 이제 자동차 트렁크의 시체로 발견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쉽게 당했나 분석을 해보니까 이 경호원들이 핸드건으로 이 반자동 권총으로는 기관단총에 맞서기가 어렵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베레타사에 저기를 하고 이거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기관권총을 이렇게 의뢰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기관권총 개발을 해서 개발 단계부터 기관권총으로 설계된 어떻게 보면은 정말 기념비적인 권총이고요. 그래서 사복 경호원들이 손쉽게 갖고 다닐 수 있는 효과적인 기관 권총이 나온 겁니다. 근데 워낙 프로토로는 프로토로 놓으면은 이게 1초도 안 돼서 총알이 다 나가요. 뭐 기본 탄창 15발이면은. 그래서 결국은 점사 시스템 3발씩 쏠 수 있는 점사 시스템을 놓고 빠바박 한 번 당길 때마다 3발씩 효과적으로. 그래서 기존의 베레타 15발 탄창도 사용을 하고, 그리고 93R용 전용 22발짜리 탄창도 쓰고, 더 많이 들어가는 뭐 저기 더 긴 탄창들도 쓰고 해요. 다양하게 씁니다. 그렇게 해서 기관 권총이 정부기관이라든지 경찰 조직이라든지 이런 데만 판매를 했는데 베레타가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죠. 그래서 민간 판매는 원래 안 했는데 이게 뭐 어디 가나 부패는 있기 마련이라 뭐 암시장에 매물도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지기도 하고, 또 전 세계 특수부대에서도 암암리에 주문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큰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이 93R 자체도 테러의 어떤 피를 먹고 개발부터가 이런 테러 때문에 개발이 된 권총이라고 보시면 되죠. 제가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30분 동안 베레타에 대한 스토리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베레타들이 있는데 이런 건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소개를 시켜드리기도 하고요. 기관권총의 시초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모우저가 적인데, 모우저 같은 경우 모우저 이제 C96이나 M712 뭐 이런 제품들이 M1896 이런 권총이, 제가 첫 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우저가 어떻게 보면은 기관 권총인데, 모우저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모우저 같은 경우는 권총인데 대형화되고 이게 서브머신건도 아니고 기관 단총도 아닌 좀 애매모호한, 지금 기준으로 봐도 굉장히 크고 탄창도 앞에 이렇게 달고 하기 때문에 조금 좀 부적절하지 않았을까. 근데 말씀하신 대로 모우저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자동 권총이 가져야 될 모든 덕목을 처음부터 안고 태어난 정말 명작 중의 명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93R 자체는, 근데 이제 모우저 같은 경우는 원래 개발 자체가 이게 자동으로도 필요하면 자동으로도 쏠 수 있지만, 원래는 모우저 개발되던 시기가 어떤 반자동 권총, 자동 권총의 개념이 사실 정립되기 전 시대에 나온 총이기 때문에
조금 애매모호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베레타 931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개발 단계부터, 설계 개발 단계부터 이런 목표에 필요해서 기관 권총으로 아예 태어난 권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카리비니에리라는 이제 이탈리아 국가 헌병대죠. 카리비니에리가 거의 이 931을 그래서 애용하는 특수부대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고요. 오늘 그래서 제가 931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여러 에어소프트건 메이커에서 제품화를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 자타가 공인한 최고의 절정판은 역시 오늘 소개시켜드릴 KSC의 931이 될 수가 있겠죠. KSC 931-2입니다. 버전 시스템 7 적용된 931-2를 제가 오늘 갖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당연히 KSC 베레타 이 931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합법적으로 수입이 됐고 총포협회에서 안전검사를 득해서 정식으로 지금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안전 칼라 파트가 적용이 돼 있고요. 그리고 파워 브레이크도 걸려 있는 제품입니다. 보시면 칼라 파트 적용돼 있고요. 자, 931의 모습입니다. KSC 제품이고요. 박스에는 또 이제 전용 탄창이 들어있습니다. 이 탄창은 이제 30발이었나요? 얘가 기본적으로 탄창이 KSC가 931 같은 경우는 KSC 기존의 시스템 7 베레타랑 15발 들어가는 15발이 아니죠. 그게 22발인가요? 그거 들어가는 베레타랑 얘는 32발 들어가는 탄창이고요. 기본적으로. 예, 시스템 7입니다. 그리고 또 49발 들어가는 더 롱탄창도 있고요. 그래서 외관을 간단히 보여드리면요. 외관을 보여드리면은 제가 설명드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얘는 77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베레타 S가 나왔을 때 안전장치가 원래는 프레임에 있다가 슬라이드로 올라갈 게 92거든요. 그 92를 기존으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안전장치 자체는 기본적인 개념으로는 슬라이드에 없고 프레임에 달려 있고요. 그리고 점사 조종관이 여기 있죠. 이렇게 흰 점 3개가 점사, 위에가 검은 점 하나가 이제 단발. 근데 KSC 같은 경우는 또 특이한 숨겨진 기능이 있는 게 3점사와 단발 사이에 살짝 걸리게 돼 있어요. 조종관이. 그래서 조종관이 3점사 단발 사이로 다시 제가 놓으면은 얘는 프로토가 됩니다. 실총에는 없는 기능이에요. 이 KSC 에어소프트건만 되는 프로토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난 기능을 가미를 시켰고요. 이 기능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여기가 이제 안전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머 됐을 때 안전장치를 하면은 내려가고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격발. 그리고 비둘기 쏠 수가 없습니다. 국내 파워 규정상 0.2줄 지금 맞춰 놓은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앞에 효과적인 반동 제어를 위한 앞에 이 폴딩 미니 스톡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을 보시면은 원형 92를 그대로 차용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 반대편에는 안전장치가 없어요. 나중에 92 SB형부터 양쪽 안전장치가 달린다고 말씀드렸죠. 그거 나오기 전에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 931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좀 하나 저기가 원래 KSC 제품은 시스템 7 적용하면서 프레임과 슬라이드를 메탈로 생산을 합니다. 931 메탈로 생산을 합니다. 풀메탈이죠. 근데 이게 재질이 뭐냐면은 이게 재질이 알루미늄인데 다이캐스팅이에요. 찍어낸 거예요.
찍어낸 거예요.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으로 찍어낸 거예요. CNC는 아니고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그래서 그래서 뭐 그렇게 모양새라든지 찍어낸 거에는 뭐 나쁘진 않는데, 아무래도 CNC 가공보다는 조금 떨어지겠죠. 그 리얼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래서 여러 메이커에서 또 메탈 슬라이드가 나옵니다. 오늘 제가 세팅한 거는, 이거는 자랑스러운 또 한국 메이커인 캘리버사에서 나온 베레타 KSC용 베레타 메탈 슬라이드를 따로 제가 세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색깔이 약간 위화감은 있어요. 근데 완전 무광검정이라, 무광검정이라 슬라이드 자체는 CNC로 깎은, 알루미늄을 CNC로 깎은 거라 상당히 엣지가 있고요. 아주 멋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멋있어요. 지금 슬라이드 자체는. 그래서 슬라이드 또 무게도 묵직하고요. 무게도 있고, 이 캘리버에서 이 바렐도 그래서 메탈로, 건샵에서 팔죠. 메탈로 이 슬라이드 세트와 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동성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래서 베레타 같은 경우는 뭐 분해하는 방법 같은 경우 제가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분해는 요 핀을 여기 반대편에 요 볼록 나온 게, 이게 이제 분해 핀, 분해 레바 잡아주고 있는 핀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눌러줍니다. 먼저 이렇게 꾹 눌러줍니다. 그러고 나서 요 분해 핀을 밑으로 내리면 돼요. 그러면 슬라이드가 앞으로 좀 튀어나갔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슬라이드 그대로 밀어주면은, 아이고 슬라이드 밀어주면은 이렇게 슬라이드가 분해가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슬라이드가 리턴 스프링 가이드가 나오고요. 슬라이드 내 이제 아웃바렐과 이 실린더 뭉치가 안에 있고요. 아웃바렐, 요거는 이제 안에 실린더 피스톤 뭉치요. 그래서 잘 보시면은 앞에 또 우리 노즐에 아주 영롱하게 파워브레이크, 하얀색 파워브레이크가 보이시죠? 알루미늄으로 막아놓은. 그래서 아주 예쁩니다. 그래서 0.2줄에 정확하게 맞춰 주신 거죠. 저는 그냥 일반 직장인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상태가 그냥 통상적인 분해예요. 그래서 피스톤 블럭에다가 레일에다가 살짝 실리콘 오일 좀 쳐주시고요. 그리고 뭐 여기에다가는 안 쳐주셔도 돼요. 아웃바렐에는 따로 안 쳐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세트 붕괴되면 안 되죠. 다시 이제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립은 분해 역순이라고 누가 바보 같은 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분해 역순 얘는 맞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껴주시고요. 스프링 가이드를 잘, 스프링 가이드 넣는 위치 포지션을 잘 잡아 주셔야 돼요. 그걸 안 잡아 주시면 결합이 안 됩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로 슬라이드를 그대로 밀어서, 레일에 슬라이드를 밀어서 집어넣으시면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면은 이제 초롱이 아빠가 좀 망신을 당하는 건데 안 들어가네요. 저도 슬라이드 리턴 스프링, 리턴 스프링이 도망갔습니다. 리턴 스프링 가이드를 잘 놓으셔야 되는 게, 여기 블럭에다가 잘 껴주셔야 되는데 위에다가 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순간적으로 헷갈렸어요. 이게 맨날 헷갈려요. 그래서 이게 아까는 튀어나왔는데 이게 이제 올바른 세팅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집어넣으시면은 레일에 맞춰서 그대로 집어넣으시면은 지가 이제 들어가는데, 사람 참 곤란하게 만드네요.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정상적으로는.
아, 예. 요게 좀 빡빡해요. 조금. 예. 들어가고 여기 시어를 좀 여기 시어가 있는데 요거를 손으로 잡아주고 그대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시어가 튀어나와 있어 가지고 시어를 손으로 눌러 주시고 그대로 레일대로 좀 빡빡하긴 하네요. 새거라. 어디가 잘못된 거죠? 스프링 가이드가 또 빠졌나? 아, 이러면은 또 가이드를 한번 다시 한번 스프링 가이드에 아무 생각 없이 할 때는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면서 하려니까 괜히 얘가 또 말썽을 부리네요. 원래 이렇게 예, 이렇게 딸깍하고 소리가 되면은 되는 겁니다. 원래 이거 그냥 아무래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면은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앞에서 설명하면서 이걸 하려니까 이게 참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되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한 분해 결합을 좀 보여드렸고요. 아이고, 잠깐만.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게 어떤 거를 다른 거는 또 다른 총들은 나중에 다른 총들은 나중에 또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아, 이러면 또 이게 참 저기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게 완전 고정은 본드로 고정된 거라 완전 고정이 좀 어려울 수도 있죠. 아, 이게 채팅창 오늘 저도 재밌긴 한데 자, 이제 여러분들 오늘 정말 다이나믹합니다, 방송이. 자, 이제 여러분들 탄창에는 가스는 제가 노말 가스 한 70%, 파워 가스 한 20-30% 정도 섞은 탄창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그렇게 따로 데펴 놓진 않았고요. 자, 탄창 결합을 하고요. 당연히 빈총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워 브레이크를 걸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삐밋한 발사는 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저는 이제 슬라이드 스토퍼를 내리고 발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단발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100% 버티는 걸 캘리버 메탈이면은 충분히 버틴다고는 하는데 그 밸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발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단발입니다. 잘 보시고요. 상당히 경쾌하면서 캘리버 알루미늄 통짜 CNC 슬라이드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경쾌하고 노말 작동성 이상의 파워 반동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냥 만족스러운. 그러면은 저는 뭐 굳이 제 군번을 따지신다면 저는 93년도 군번입니다. 93년 12월 군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대하시는 3.4를 그러면 발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입니다. 발사해 보겠습니다. 실총처럼 이렇게 자꾸 쏘고 싶은데 그러려면 슬라이드 스토퍼가 걸리기 때문에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또 이거 불법 방송이 순간적으로 되네요. 자, 예, 불법 방송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항상 저희 방송은 그 합법적으로 생산된 제품을 유통되는 제품을 오늘 이렇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뭐 지도 여기 있기가 싫은가 봐요. 아슬아슬하네요. 오늘 다시 한번 강력 접착제로 영구 고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은 세 발씩 따다닥 정말 장난 아니네요. 정말 확실하네요. 진짜 단호박인 줄 알았습니다. 단호한 그 기계적 시야로 제어하는 3.4가 정말 매력적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던 크리스 벡터 2.4 기억나시죠? 그거보다 훨씬 더 재밌는 것 같아요. 2.4는 따닥따닥인데 얘는 따다닥 3.4가 아주 정확하게 진행이 되니까 정말 멋진데요. 그리고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도가 높아요. 강도가 굉장히 CNC 가공 제품이기 때문에 이게 3.4는 이게 그 타이밍과 그 시어를 조정을 해줘 가지고 3.4를 기계식으로 해주는 그 시스템입니다. 그래가지고 발사가 세 발이 되면서 다시 끊기고 세 발이 자동으로 나가면서 다시 끊기고 그 시어의 그 홈의 길이라든지 그 간격을 조정해가지고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캐스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강도면에 있어서는 좀 일반 통 CNC 제품보다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태생적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무래도 그 초창기에 WE에서 나오는 초창기 메탈 핸드건들은 아이언 다이캐스팅이라 말 그대로 그 주물 제품이죠. 그래서 이게 아연이기도 하고 해서 물러가지고 쏟아보면 막 유격 생기고 덜그럭 거려가지고 아주 그냥 진짜 그 고물티를 팍팍 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아무래도 이 알루미늄 CNC 제품이면은 지금 기본적으로 가격이 상당히 뛰게 되죠. 그래서 생산하기 쉬운 다이캐스팅 제품보다는.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 캘리버 아웃바렐이나 캘리버 슬라이드는 CNC 제품입니다. 그래서 얘도 CNC로 가공된 제품이고요. 슬라이드가 상당히 경쾌하고 강도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그 움직임도 상당히 경쾌하고요. 손맛도 정말 짜릿짜릿할 정도로 방금 전에 3.4 따다닥 보여드렸지만 그 아주 시원하게 발사가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거 샵에서 제가 이제 빌려가지고 갖고 왔는데 정말 갖다 주기 싫을 정도로 아니면 지금 몇 차례나 샵에 홈페이지 접속해가지고 이 녀석 견적 짜보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좀 세긴 하지만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는 총이구나. 938 같은 경우도 매스미디어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니키타에서 여자 주인공이 쓰기도 하고요. 여러 매스미디어에서도 많이 나오죠. 니키타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매력적이고 강도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굳이 하부 프레임은 그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인데 하부 프레임은 안 바꿔도 될 것 같고요. 그냥 이 메탈 슬라이드만 바꿔줘도 굉장히 레지던트 이블에도 뭐 워낙 많은 총이 나왔으니까 아마 나왔던 걸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사를 지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게 참 불안한데 또 다시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발사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키타는 처음에 그렇죠. 데저트 이글로. 자, 다시 한번 발사를 해보겠습니다. 3.4입니다. 아, 슬라이드 스토퍼를 제가 안 다시 한번 쏘겠습니다. 가스가 없네요. 아, 이거 안 날라갔어요. 안 날라갔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합법적으로 국내에 수입이 되고 안전검사 다 받아서 모의총포가 아님을 인정받은 합법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아까 분해해서 보여드렸지만 그 안에 하얀색 그 노즐 막아주어 있는 파워브레이크 보이시죠? 파워브레이크 돼 있고 칼라파트 적용돼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시중 건샵에서도 뭐 어렵지 않게 찾아보실 수 있어요. 캘리버 슬라이드와 그 KSC 931 굉장히 게임 때 분무장으로 써도 좋고, 정말 한여름에는 게임 때 연장 바렐 좀 넣어서 거의 주무장급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간만에 마음에 드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시라고 오늘 제가 소개를 시켜 드렸습니다. 이렇게 에어건까지 딱 소개를 시켜 드리니까 벌써 벌써 시간이 50분이나 흘렀네요. 무슨 말씀을 제가 또 드렸나. 각인은 지금 캘리버 각인은 잘 나왔어요. 오리지널 저기 실총과 똑같은 자료를 실총 자료를 가지고 만든 거라, 사진 자료를 가지고 도면이랑. 그래서 지금 이게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이나요? 근데 조금 각인이 약간 조금 너무 깊게 안 파져 있고 조금 연하게 파져 있어 가지고 좀 티가 안 나죠. 각인은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캘리버라면은 해외에서도 굉장히 호평받는 메이커이기 때문에 충분히 노말 베레타, 시스템 7 노말 베레타 쓸 수 있어요. 시스템 7. 자, 이쪽도 각인을 한번 보시죠. 보이시나요? 각인 잘? 예. 안 보여요. 카메라가 이게 좀 더 자세한 슬라이드는 그 건샵의 캘리버 KSC용 931용 캘리버 메탈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자세한 사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도 뭐 약간 여기가 조도가 좀 어두워 가지고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스페셜 조명을 제가,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안 보이세요? 아직도? 살짝 보이죠? 자세한 거는 건샵의 디테일한 디테일업 사진을 좀 참고하시고요. 이게 화상 카메라 한계라 예,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 누구죠? 그 저기 그 우리 총갤러 분 중에 그 며칠 동안 계속해서 931 폴딩 스톡 올려놓으신 분이 계시는데, 참 그거 딱 여기다 끼우면 진짜 최강의 그 간지가 나는데 좀 아깝기도 하고 맨날 살짝 그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 KSC 931 같은 경우 점사에 정말 전형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주변에 점사 나가는 게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가장 확실한 그 에어건 중에 하나가 아닐까. KSC 931이 저는 갖고 있질 않습니다. 제가 하나 간단하게 토막 상식을 좀 알려드릴게요. 베레타가 제식 명칭이 베레타 같은 경우도 여기에 보면은 매뉴얼이에요. 매뉴얼에 보시면은 M931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우리가 M92FS,
96 뭐 이렇게 M자가 붙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 피에트로 베레타사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면은 베레타사에서는 M92, M931이란 제품이 없어요. 저는 그냥 일반 직장인입니다. 베레타 92 FS 혹은 베레타 931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헷갈린 게 여러분들이 원래 이게 제품이 처음에 베레타가 나왔을 때 베레타 951이었고 베레타 92, 베레타 92F, 베레타 92S, 베레타 929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저기 광제로 버스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군의 납품을 들어가면서 베레타 92 SB 타입이 미군에 납품되면서 미군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베레타 92F 타입입니다. 검정색으로 무광 검정으로 코팅 처리하고 방아쇠울도 좀 그립이라든지 방아쇠울 형태가 좀 변하게 되는, 그래서 그렇죠, 모던 밀리터리의 약자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제식으로 납품되는 게 M9이었고요. 미군 제식 명칭은 M9이었고 그 M9의 기종을 갖다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미국에서 팔릴 때 M92FS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M92FS가 돼버렸는데 이거는 미국식, 지극히 미국식 네임 센스고요. 그래서 M931 얘네들도 일본 애들도 그래서 M92, M931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정식 명칭은 베레타 931, 베레타 92FS 뭐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냥 토막 상식적으로 제가 좀 한번 참고를 하시라고. 오죽하면 그 에어소프트건 메이커들도 다 M92, M931 뭐 이렇게 됐겠습니까? 그건 뭐 크게 뭐 다른 건 아니고 그게 크게 적야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 토막 상식으로 또 하나가 3.4가 되는 자동 권총이 또 있었죠. 비운에 가려져 있긴 하지만 931, 이 931에 비하면은 완전히 그냥 폭망했던 제품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해클앤코크에서 만들었던 VP70. 아시는 분 잘 아실 겁니다. VP70이라는 나중에 동독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서독으로 쳐들어왔을 때 어떤 소련군의 습격에 대비해서 다량으로 생산해서 이렇게 비상 무기로화 시켜가지고 만들겠다 해가지고 만들었던 VP70이었습니다. 예, VP70도 타뇨코바에서 제품화 돼가지고 정말 재미난 제품인데, 그건 저한테 제가 구할 수만 있다면 그것도 당장에 리뷰 방송을 보내드렸을 텐데 없어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플리머 바디에 스트라이커 방식이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 시대를 빨리 나온 거죠. 그리고 방아쇠가 너무 무거웠어요. VP70 자체는 실총이. 그래가지고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악평을 받기도 했었고요. 근데 사실상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긴 했지만 지금 민간 시장에서도 VP70 같은 경우는 풀 패키지로 스톡형 스톡도 되고 홀스터도 되는 풀 패키지로 들어가 있는 세트 같은 경우는 정말 엄청 어마어마한 가격에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VP70 그리고 이제 이 931 같은 경우는 또 하나 여러분들 재미난 게, 931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디코킹 레버가 없어요. 이게 점사 기능을 집어넣기 때문에, 프로토 점사 기능을 집어넣기 때문에 싱글 액션으로 밖에 못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엄격히 보면은 내부 메커니즘은 제가 아까 히스토리를 말씀드릴 때 M951 있죠. 싱글 액션이고 싱글 컬럼 쓰는 9mm 파라블럼탄 쓰는 베레타 권총, M951에서 베레타 92가 나오는데, 베레타 92는 951을 더블 액션화 시키고 더블 컬럼을 탄창을 쓰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9이 나오면서 그 다음으로 개발됐다고 해서 931 이름을 쓰지만 실제 메커니즘 자체는 951 메커니즘, 싱글 액션 메커니즘을 그대로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싱글 액션이기 때문에 디코킹 레버도 없고 싱글 액션만 되는 거예요. 그 점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은. 데절트 이글은 이스라엘 밀리터리 인더스트리 해가지고 IMI라는 곳에서 생산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매력적인 931 핸드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KSC 시스템 7 여러가지 라인업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땐 두 마리의 토끼를 드물게, 정말 드물게 두 마리의 토끼를 잘 잡았지 않았나. 그래서 두 마리의 토끼란 무엇이냐면은 그 어떤 작동에 있어서의 리얼함과 외관의 리얼함, 그리고 그 신뢰도 높은 작동성과 손맛, 이것들을 제대로 잡아내는 제품들이 요즘에는 거의 KSC가 최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스템 7을 적용한 저렇게 메탈화 시킨 콜트라든지 베레타라든지 931 같은 경우가 정말 잘 나온 라인업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또 뭐 여러가지 또 뭐 서브머신건들도 그렇고요, 라이플도 그렇고. 그래서 두 마리의 토끼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하게 충족시키는 제품이지 않겠느냐. 그렇죠. 예전에 손맛은 웨스턴함스고 집탄성은 마루이고, 집탄성과 작동성, 신뢰도는 마루이고, 둘 다 잡으려면 KSC라는 말을 또 어떻게 보면은 좋죠. 근데 정말 뛰어난 손맛의 웨스턴함스의 정말 뛰어난 손맛과 집탄성과 어떤 그 하이 퀄러티의 그 신뢰도를 보여주는 마루이의 신뢰도를 KSC가 다 뛰어넘지 못해요. 동시에 다 뛰어넘지 못하지만 걔네들 한 턱 밑까지는 둘 다 추적하지 않았겠느냐. 그 드물게 둘 다 두 개를 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았다. 호법은 뭐 여러 가지 뭐 평가가 많은데, 뭐 호법은 이 자리에서는 제가 별로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집탄성, 사거리, 파워, 뭐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현실에서는 제가 언급하기에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조만간 제가 웨스턴함스 기반의 풀메탈이 됐건 아니면 노말이 됐건 웨스턴함스 기반의 459경 라인업들을 몇 자루를 제가 딱 꺼내놓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각각의 장단점이라든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시부야 커스텀이라 그러죠. SCW는 1, 2, 3 뭐 어떤 게 다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방송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웨스턴함스 459경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459경, 콜트 459경, 그리고 사장님이 오리지널 콜트 바였습니다. 콜트 459경, 그리고 뭐 뮤라든지 MU, 뮤 혹은 킴버, 이런 것들을 대표적인 웨스턴함스 제품들을 좀 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각각의 프로포션이라든지 뭐 메탈 컨버전이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노말이 됐을 수도 있고요. 뭐 거기에 좀 굳이 껴준다면 마루이 콜트 정도를 좀 갖고 와가지고 같이 좀 껴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피니티 같은 경우도 정말 웨스턴함스의 역작 중에 하나죠. 인피니티는 정말 손맛 하면 인피니티였죠. 제가 가지고 있으면서 손맛 가장 뛰어난 제품 중에 하나가 인피니티 6인치였어요. 정말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슈터스 메탈 슬라이드를 얹었던 인피니티 6인치였는데 탄창도 두툼하고 거기에 파워가스도 풀 파워가스도 견뎠어요. 그래가지고 풀 파워가스를 넣고 슈터스 메탈 슬라이드 얹어서 세팅만 잘하면은 정말 와, 손이 저릿저릿할 정도로 정말 환상이었죠. 그래서 그 느낌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당시에 마루이 베레타의 슈터스 메탈 제케죠. 제케, 일본의 제케 메탈 키트를 컨버전한 놈이랑 웨스턴함스의 마그나 블로우백이 적용된, 그것도 퍼펙트 버전의 6인치 리미티드 버전의 슈터스 메탈 슬라이드 얹은 인피니티랑 딱 해가지고는 제가 파워라든지 그 반동을 비교를 했는데,
와, 이거 인피니티가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 인피니티 압승이라고 그때 봤거든요. 정말 최강이었다. 지금도 그래서 웨스턴함스는 제가 가장 선호하는 메이커 중에 하나예요. 저도 콜트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말콤님이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웨스턴함스 제품들은 요즘에 뭐 구하기는 많이 힘든데, 그래서 제가 어렵사리 뭐 다른 분들한테도 부탁하고 그래가지고 좀 한번 제품들을 몇 자루 모아가지고 제가 한번 기회를 봐서 방송을 좀 진행을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좀 성원을 많이 좀 보내주십시오. 좀 소문도 많이 좀 내주시고요. 그래서 뭐 핸드건 하면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뭐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그 핸드건 베레타 1934입니다. 쿵카메라님. 웨스턴함스에서 굉장히 잘 나왔어요. 손맛이 짧은 스트로크, 짧은 블로우백 거리가 있지만 짧기 때문에 굉장히 임팩트 있고, 베레타 1934가 굉장히 좋았어요. 베레타 1934도 그 프라임에서 메탈 바디가 나와가지고 세팅을 하면 그것도 예술이었고요. 니에미님, 저희 방송 취지와 좀 맞지 않은 그렇게 채팅을 계속 하시면은 제가 어떤 뭐 제재 조치를 좀 가할 수 있으니까요. 좀 잘 생각을 하시고 채팅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떤 거를 사셨어야 된다고요? 아, 1934요. 1934가 요즘에 가끔 매물에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M1934가 정말 예뻐요. 그래서 그 독일군과 미군, 영국군이 공통적으로 굉장히 탐했던 노획 장비 중에 하나가 1934였대요. 아이러니하죠. 이탈리아가 전적으로 연합군에 항복하면서 같이 주둔했던 독일군이 이탈리아를 접수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장교들한테 뺏었던 게 M1934였다고 하고, 연합군 미군도 1934가 귀엽고 신뢰도가 높고 하니까 막 많이 뺏어가지고 이렇게 노획물로 많이 삼았대요. 그 루거 뺏어가듯이. WE M84 느낌이요? 나쁘지 않던데. 저도 샵에서 M84 몇 번 테스트 발사를 해봤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웨스턴함스랑도 또 조금 다른 느낌이라고 할까? 또 메탈, 또 아연 다이캐스트, 저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이라 손맛도 나쁘지 않고요. 전쟁을 많이 한 나라가 총기의 발전도 많이 한 듯, 뭐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그 베레타의 아주 그 베레타 오늘 9mm 라인업을 제가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서, 오늘 에어건으로는 베레타 930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KSC 베레타 930을 캘리버 메탈 슬라이드 세팅한 거를 좀 이렇게 테스트 사격하면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러면서 930 개발 배경이라든지 현재 민간 시장에서도 또 구하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그 인기 있는 제품 중에 하나라는 거. 아무래도 파워가스를 많이 쓰면은 알루미늄도 피로도가 높아지면은 금이 가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금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수하게 봤을 때 여러분들 좀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핸드건 중에 파워가스 뿐만 아니라 노말가스로도 슬라이드 부셔지는 거는 그 MGC, 옛날 초창기 MGC 글록 말고 저기 P7 M13, 이 P7 M13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에서만 갖고 놀아도 나중에는 여름에 쏘다 보면 슬라이드에 크랙이 가요. 그거는 제가 10자루는 10자루 다 크랙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헤비웨이트 슬라이드가 파워 그 충격에 약해요. 그래서 웨스턴함스 슬라이드들이 그래도 비교적 헤비웨이트지만 그래도 충격에 강한 편이고, 그리고 MGC 같은 경우는 워낙 리얼 헤비웨이트를 추구를 하기 때문에 이게 껍데기는 정말 멋있긴 한데 충격에는 약해가지고 자주 쪼개져요. 그리고
그 아연 합금 슬라이드도 강도에 있어서는 그렇게 정답은 아니다. 오히려 올 그 ABS 슬라이드가 더 세요. 제가 경험상. 완전 그냥 뭐 섞은 거 없이 마루이 슬라이드 같은 거 깨지는 거 보셨어요? 마루이 슬라이드 굉장히 세요. 쪼개진 경우 별로 없을 거예요. 그 안에 실린더나 뭐 이쪽이 잘못되거나 뭐 저기 햄머가 부러지거나 이러면 몰라도 슬라이드가 깨지는 상황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 ABS 슬라이드가 되게 세요. 생각보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리고 아연 합금은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이 안 세다라는 거. 그리고 그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알루미늄 통 알루미늄을 듀랄루미늄이나 알루미늄을 CNC 가공해 가지고 깎아서 만든 것도 강도에 있어서는 뭐 파워가스로는 뭐 충분하고요. 그렇죠. 실총도 많이 쏘면 깨지죠. 그거랑은 또 차원이 틀리겠죠. 아무래도 풀스틸로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딜레마실 거예요. 그런데 파워가스는 적당히 섞어서 추위에 따라서 노말가스 써도 좋은 총이라는 거는 노말가스로도 원활하게 작동되는 게 좋게 잘 세팅된 핸드건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가스 블로우백 라이플도 사실은 막 레드가스 찔러 넣어야 재성능 발휘하는 이노카츠나 바이퍼가 생각하신 것만큼 아주 완성도가 작동성에 있어서 완성도가 높은 에어소프트건이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기준 삼는 거를 항상 노말가스 작동성을 항상 중요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좀 적당하지 않을까. 좋은 에어소프트건이라는 게 어떤 건지, 세팅이 어떤 건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메탈 슬라이드를 얹었으니까 파워를 세게 하려면은 뭐가 있을까? 그러면 파워 밸브 한 번 가스 분출할 때 원래 노말은 한 5를 분출을 하면은 파워 밸브를 달아가지고 가스 분출량은 늘리자. 근데 파워 밸브 달고 하니까 얘가 햄머가 잘 못 때려주네. 땡땡 해가지고 파워 밸브 텐션이 강해서. 그러니까 파워 밸브 스프링 갈아주고, 저 햄머 스프링 갈아주고, 햄머도 뭐 스틸로 된 스틸 햄머 갈아주고, 그러다 보니까 시어가 갈리네. 스틸 시어 갈아주고, 그러다가 또 시어를 갈아주니까 이 트리거가 갈리네. 트리거 갈아주고, 풀 스틸로 내부가 튜닝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상승 효과가 되면서 결국에는 이거를 하나하나 조율하고 튜닝이라고 그래요. 조율해가지고 적절한 밸런스를 잡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거는 단연간의 경험과 어떤 노하우가 있어야 어느 정도 잡히는 건데, 초보자분들이 그걸 무턱대고 그런 식으로 에스컬레이터 형상을 타게 되면은 나중에는 정말 작동성이 꽝이 되는 상황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그 메이커가 보증하는 순수 노말이 가장 좋아요. 순수 노말에서 약간 날씨가 춥다, 쌀쌀하다 그러면은 파워가스 살짝 찍어서 섞어서 살짝 찍어서 넣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그 가급적이면 메탈을 입혔다면은 그 어떤 작동하고 쏘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씩 이제 순수 작동성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양보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메탈 킷을 입혔는데 노말처럼 움직이는 걸 바라는 거는 솔직히 속된 표현으로 약간 도둑놈 십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맞습니다. 튜닝에 제가 글에도 올려놨을 거예요. 전에 롤렉스님이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장문에 글을 썼는데, 그러면서 제가 쓴 게 결국은 노말로 오시게 돼요. 어느 정도 추구를 하다 보면은 극한으로 추구를 하시게 되면은 노말로 오게 돼요. 그건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오디오 하시는, 정말 오디오 때문에 집을 바꾸실 정도의 극한 매니아들도 있는데 나중엔 순정으로 오시고, 그리고 오토바이도 마찬가지고요. 뭐 극한으로 가다 보면 그리고 이제 우리 에어소프트 건도 결국은 지치면은 그냥 마루의 노말 순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손대고 싶지 않아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고려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잘 타협점을 생각하고 적절한 수준을 좀 이렇게 좀 맞추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죠. 아유, 고맙습니다. 이거 세븐스님만 계속 세븐스님한테 이게 저기를 받으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 베레타 라인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베레타 930R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알아봤고요. 그리고 시중에 KSC 베레타 특징도 좀 알아봤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사이공님도 감사드리고요. 이게 제가 뭐 김이부 된 느낌이에요. 순간적으로 그 김이부님이라고 아프리카 방송 최고봉. 근데 기어박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기어박스는 이제 스위치 접점 시기니까 그렇긴 한데, 기어박스도 사실 강화 스프링 하나 바꾸게 되면은 엄청나게 바꿔주셔야죠. 점점 바꿔줘야 되죠. 기어 바꿔야 되지, 뭐 바꿔야 되지, 피스톤 바꿔야 되지, 피스톤 앞에 오링 바꿔주고, 뭐 바꿔주고, 뭐 배터리도 하다못해 배터리도 이제는 또 바꿔주고,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어박스가 한 번 손대면 정말 걷잡을 수 없어지는 게 기어박스라고 보시면 되죠. 뭐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전에 얼핏 들으니까 뭐 3만 발에서 뭐 5만 발 사이라고 일본 내에서도 뭐 그렇게 말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10만 발도 사실은 고장 없이 쓸 수 있다고, 뜯지만 않으면은 정상적인 정식 영이탄 삐비탄 쓰고. 그렇죠. 배터리를 어떻게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동건 같은 경우는 원래 적절 배터리 전압량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배터리를 쓰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저 리튬 폴리머로 바꾸시면서 11V 7.4V냐 11.7V냐 이거 둘 중에 하나 쓰시게 되니까 이제 고용량 배터리를 쓰시게 되면 좀 많이 파손이 오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시 뭐 7.4V 배터리를 쓰시든지 하셔야겠죠. 그리고 뭐 기어도 좀 더 저 강화 기어 좀 써주시고요.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또 옛날 구닥다리 얘기를 한번 드릴까요? 그 엘파로 기억나세요? 아카데미 엘파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카데미 엘파로, 예, 기억나시죠? 아카데미 엘파로가 몇 볼트 쓰게 돼 있는지 아세요? 아카데미 엘파로가 원래, 어우,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많이 해주시면 이게 참 부담되는데 별풍선 감사드리고요. 아카데미 엘파로가 메이커 권장 배터리가 7.2V였어요. 7.2V. 7.4V는 리튬 폴리머 기준이고 7.2V였어요. 아카데미가. 근데 제가 그 아카데미 7.2V로도 작동 잘 됐어요. 7.2V가 기준이 그 1.2V짜리 사뇨 셀 1.2V짜리 6개 직렬로 연결한 거거든요. 7.2V 기준이.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전동건들이 지금도 마찬가지 RC 자동차용 그 니카드 1.2V로 쓰는 건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7.2V 배터리를 쓰는데 아카데미 엘파로에 들어가는 모터가 뭐였냐면은 고속용, 그때 당시 고속용 그 헬기용 모터인 그 560 모터였어요. 좀 사이즈 작은 560 모터가 들어갔는데, 그 모터를 제가 빼버리고 그거보다 한 치수 더 컸던 540 모터, 완전 토크형 540 모터를 기어박스 잘라내고 휘고 해가지고 540 모터를 억지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파워 스프링 넣고 7.2V로 하니까 발사는 되는데 이게 버겁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게임 때 화가 나가지고 그 7.2V 배터리를 직렬로 2개를 연결을 했어요. 직렬로 2개를 연결해서 14.4V를 쓰고 540 모터를 돌리고 파워 스프링 넣고 그리고 게임에 썼어요. 그랬더니 와, 왜냐면은 그때 제가 전문가가 그렇게 모터가 7.2V나 8.4V용 모터면은 그거의 2배 정도는 충분히 20V까지 견딘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14.4V로 딱 해가지고 쐈죠. 그랬더니 첫 게임 때 진짜 환상의 그 파워와 막 그 사거리와 발사 속도를 자랑해요. 진짜 거의 그때 당시 애들이 봤을 때 MG4 같았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게임 때부터는 그 푸악 하다가 갑자기 윙
기아가 다 갈려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아 이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 계시구나 그래가지고는 다 떼어내버리고 기어박스 갖다 버리고 그냥 통째로 다시 그냥 노말 기어박스 구에다가 썼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도 정말 그것도 92년 93년도 얘기네요. 지금 벌써 20 한 몇 년 전 얘기인데 해커님 감사합니다. 저 아시는 분 같은데 감사합니다. 그것도 정말 옛날 얘기죠. 정말 재밌었던 기억이었고요. 엘파로를 앞에 자르고 이게 볼법이니까 앞에 잘라가지고 쇼티로 만들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예 오늘 정말 그 별풍선 잔치네요. 막 재밌게 그때 게임도 뛰었었고요. 참 그때가 즐거웠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배터리 옆에 케이블 타이로 매기도 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때 그냥 청테이프로 둘둘 매 청테이프로 둘둘 매가지고 그냥 게임에 쓰기도 했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이게 부담되는데 근데 그렇게 쓰기도 했고요. 탄창 같은 경우도 그냥 다연발 탄창 처음 나오기 전에는 노말 탄창 막 한 대여섯 개씩 들고 찍찍이라고 했죠. 찍찍이가 케이블 타이도 말을 얘기도 했고 벨크로 그 타이도 찍찍이라고 공통적으로 했었죠. 그렇게 게임 뛰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분위기는 안 좋지만 장비면에 있어서는 정말 이게 정말 행복한 세상이 아닌가. 개구리알 탄창은 자작은 안 했고요. 저는 다탄수 탄창은 안 좋아했어요. 근데 개구리알 탄창 만들어 가지고 쏘는데 그 파워 소스를 부탄가스로 하니까 그 써연료가 좋더라. 그 부탄가스 통에다 연결해 가지고는 개구리 그 저기 그 호스에다가 삐비탄 넣어 가지고는 몇천 발을 부어 넣어 가지고는 썼는데 그것도 정말 멋졌죠. 그래가지고 근데 그 쏘는 애가 지원화기로 막 쏘는데 아 너무 좋은데요. 가끔 사람이 분명히 한 명인데 막 두 사람으로 보일 때가 있고 막 그래요. 그런 식으로 농담식으로 했는데 개구리 탄창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호수 그 돌돌 말린 호수 있죠. 에어 호수에다가 삐비탄을 집어넣어요. 내경이 그러니까 6mm 이상의 호수에다가 8mm 정도 되는 호수에다가 삐비탄을 쫙 집어넣어요. 뭐 한 1000발 2000발을 집어넣고 그거를 올려주는데 뭘로 올려주냐면은 그 부탄가스를 연결해 가지고 쏠 때마다 부탄가스가 나와 가지고 삐비탄을 밀어주는 거예요. 진짜 그랬었어요. 서바이벌 공합호수에다가 예 그렇죠. 공합호수에다가 그래가지고는 막 그 장난 아니었죠. 막 그 친구 오면은 막 옆에서 냄새 나고 막 다들 싫어했어요. 무섭기도 했고 야 이거 폭발하지 않냐. 그러니까 폭발은 안 한다고 막. 근데 결국은 다탄수 탄창이나 이런 것들 별로 취급을 안 해줬어요. 저희 때는 그냥 서로 노말 탄창만 쓰게끔 했던. 그리고 노말 탄창 65발이었는데 엘파로가 노말 탄창 또 이렇게 쏘다가 노말 탄창 갈아주는 또 좀 스릴도 느끼고 그래야 게임이 재밌죠. 그리고 다탄수 탄창 때문에 막 사람들이 움직이지를 못해요. 다탄수 탄창 그냥 계속 긁으면서 밑에 태워 가니까 이게 무슨 재미예요. 그러니까 60발이나 70발 탄창 그 스프링식 노말 탄창 딱 해가지고 그냥 좀 다이나믹하게 게임 뛰면서 탄창 교환하는 또 스릴도 있고 그 틈에 돌격도 해오고 그렇게 게임을 뛰는 게 정말 좋았죠. 저는 옛날에 그 시티 바탈리온이라는 팀에서 게임을 뛰었어요. 시티 바탈리온 그 창단 멤버입니다. 그 그거는 저 방금 지금 그 VSR이 좋으냐 저 체이탁이 좋으냐는 그거는 뭐 제가 뭐가 좋다라고 딱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다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어깨너머로만 보고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기종이 아니라서. 다만 뭐 지금 시중에 옵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다양하게 나온 걸 본다면 VSR이 훨씬 더 정비하기 편하지 않으시겠냐. 그렇죠. 준우승. 제가 하이텔백 게임 준우승도 그때 게임 스토리 그때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준우승한 거. 그때 우승을 광주 무등산 팀에서 했는데 그때 그 참 재미난 그
그 광주 무등산 팀에서 그 여성 멤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시티바틀런 팀은 야 우리가 이겼다, 이미 결승전 하기도 전에 우리가 이겼다 막 잔치 분위기였어요. 근데 결국은 처참하게 깨졌죠. 그 여성 게이머분, 저도 여성 게이머분한테 죽고 여성 게이머분이 한 2명인가 3명을 옆으로 돌아가지고는 쓸어버려가지고는 광주 무등산 팀이 우승했어요. 그때 제가 장비를 뭘로 썼냐면은 JSC 가스식 BV 방식의 가스 M16A2를 썼어요. 가스 M16A2 썼는데 뒤에 공기통 엄청 큰 12파운드짜리였나? 공기통 메고 주먹만한 레귤레이터 연결해가지고 뒤에다가 이렇게 배낭에다가 등산용, 그것도 배낭이 빨간색 배낭이었어요. 예, 빨간색 배낭에 얼기설기 옛날 군복 잘라가지고는 빨간색 배낭 커버한다고 거기다가 위장으로 달아주고 그래가지고는 막 뛰어가다가 슬라이딩 해가지고 딱 누웠는데 이게 이 배낭이 이 허리를 조이는 게 없어가지고 배낭이 그냥 쏠리면서 제 뒤통수 꽝 때려가지고 그 레귤레이터에 머리 꽝 때려가지고는 한 10초 20초 정도 기절해가지고는 옆에 있던 친구놈이 막 흔들어 깨워가지고 진짜 그런 아찔한 에피소드도 있었고, 또 하나 에피소드가 그날 또 뭐가 있었냐면은 결승전은 아니었고 처음 게임이었나? 첫 게임 때 제가 원래 그런 무거운 거 메고도 맨 앞으로 뛰어나가길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뛰어가가지고 딱 해가지고는 바위 뒤에서 딱 해가지고 막 빠바박 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뒤통수를 빠바박 하고 총을 맞춘 거예요. 보니까 으악 하고 전사하고 뒤에 봤는데 아니 시작하자마자 벌써 적이 돌았나? 뒤로? 보니까 그 우리 팀의 그때 곡구사이 M16 갖고 있던 예 그렇죠, 아군이 그때 현이라는 그 쌍둥이 친구인데 현이라는 놈이 바바박 쐈는데 제가 그 바로 앞에서 쏘는데 이놈이 무서우니까 지도 누워가지고 쐈는데 제 뒤통수에 맞은 거였어요. 곡구사이 M16에 뒤통수 빠바목 맞고 와 진짜 뒤통수에 빵꾸 나는 줄 알았죠. 황당하게 쳐다보니까 걔도 막 머쓱해가지고는 정말 재밌던 시절이었어요. 하이텔베 그게 용인에서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죠. 정말 옛날 서바이벌 게임 얘기하면은 하루 종일 밤새서 얘기해도 모자랄 정도로 소재가 풍부해요. 막 그때는 진짜 파워로만 밀어주고 호법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JAC는 기본적으로 호법 장치가 돼 있지 않았고 곡구사이 덤보라든지 이런 거는 호법 발해를 채택을 했었고요. 그리고 JAC 같은 경우는 KM사에서 나온 헤드 1950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에서 JAC M16A2용 그 BV 방식이지만 그 호법을 기초적인 원시적인 호법 발해이 있었어요. 그거 한 20만원 돈 주고 사가지고 그것도 달고 막 정말 재밌었죠. 그때는 참 그때 25년 전인 얘기인데 한 2, 3년 전 얘기, 20년 전 얘기네요. 그때는 솔직히 파워 규정이 없었어요. 탄속 측정기가 없었어요. 좀 창피한 얘기인데. 그래서 일반적인 전동건, 노말 전동건 들고 게임 뛰시는데, 그래서 가스식, 아까 제가 들었던 가스식 파워 라이플들은 알아서 자제하자. 알아서 가스 레귤레이터 해가지고 압력을 뭐 한 6kg, 5kg, 6kg로 맞추고 게임 뛰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극악 파워 좋아하시는 분들은 8kg, 어떤 분은 뭐 10kg까지 올리고 쏘는 경우도 있었고요. 대란은 96대란이죠. 96년도에 대란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래서 그때가 참 초창기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벌써 1시간 반이 지났네요, 여러분. 저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잠깐 구사말 갖고 이렇게 몇 번 빠바방 쏘고 좀 설명드리고 한 것 같은데 벌써 1시간 반이 지났네요. 그래서 오늘은 또 밤새 저도 한번 대화를 나누면 좋겠지만 뭐 여러분들도
또 일찍 주무셔야 되고 저도 또 이제 샤워하고 자야 되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 또 다시 보기 늦게 오신 분들 다시 보기 좀 애용해 주시고요. 다시 보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보신 분들은 좀 그 우리 롤렉스님 너무 감사드리는데 그 후기를 롤렉스님만 올리세요. 다른 분들도 좀 올려주세요. 다른 분들도 좀 올려주시고 다른 커뮤니티나 뭐 이런데 좀 같이 좀 이렇게 홍보도 좀 해주시고 야 이런 정신없이 수다 떠는 그 아저씨가 있는데 그 아저씨 방송 한번 봐봐. 그래도 그나마 좀 재밌긴 해. 그렇게 좀 소개 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바람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거 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같이 이렇게 좀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즐거움을 나누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좀 건전한 서바이벌 게임 문화, 건전한 에어건 문화를 좀 정착하는데 조금이라도 진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정말 보람을 느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항상 우리 에어소프트건은 두 가지를 준수를 해야 되죠. 파워와 칼라 파트 항상 잊지 마시고요. 아까 그런 것들 아까 보여드렸던 에어소프트건 같은 경우도 정상적으로 국내에서 유통돼서 판매되는 합법적인 제품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요. 여러분들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제품들은 가급적이 아니라 쳐다보지 마시고 관심 갖지 마시고요. 그렇게 항상 오늘은 정말 좀 아찔했습니다. 아까 솔직히 말씀 못 드렸는데 많이 아찔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 영구 고정 시켰다고 고정시킨 게 그렇게 가출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항상 지켜줄 거 지켜주고 우리도 우리 권리를 주장을 해야겠죠. 항상.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의견 뭐 묻는 것들도 여러 가지 의견도 묻고 할 건데 그때 많이 여러분들 의견들 제시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가끔 그렇게 가끔 제가 그 미니 전동건 제가 한 스팟 광고처럼 한 4분짜리 동영상 제가 올린 거 보셨어요 혹시? 방송 광고 하면서 어저께 제가 잠깐 올렸는데 한 4분짜리 그 미니 전동건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코믹을 좀 가미해서 그런 스팟 동영상도 짧게 찍어가지고 그런 것도 좀 가끔 올리고 옛날에 제가 사격 모임도 이렇게 제가 이끈 적도 있었고요. 90년대 후반에 그때도 즐거웠는데 그 멤버분들 지금 뭐 하시는지 그 재미난 코믹 광고라든지 코믹 어떤 그 홍보 동영상 공익을 우선시하는 이런 것들도 좀 한번 구상을 해서 간단하게 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응이 좋으면. 그래서 이제 지난 방송들은 일주일 뒤면 잘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초롱방송 치시면은 바로 뜹니다. 그러니까 그러세요 쿤카메라님? 어떤 카메라 갖고 계세요? 나중에 쿤카메라님이나 뿌이님께 좀 이렇게 좀 도움을 좀 요청을 해야겠네요. 영상 편집이나 영상 찍. 4K 카메라 갖고 계시구나. 감사합니다. 나중에 좀 도와주십시오. 이 건샵 취재 갈 때 꼭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지금 카메라는 좋은 게 없어요. 저는 항공 촬영을 하거든요. 멀티콥터로. 그래서 뭐 고프로 3 블랙 타입 하나 있고 그리고 그냥 손에 알러브 USA님 항공 촬영 하시는구나. 멀티콥터 하시는구나. 쿼드 아니고요. 헥사 날리고 있습니다. 그냥 타로 거 680 초창기 680 나온 거. 그래서 너무 큰 건 부담되고 해가지고요. 주로 제 주력은 그냥 RC 비행기고 엔진 RC 비행기 이제 옛날 2차 세계대전 때 RC 엔진기 저는 이렇게 날리고요. 그렇죠. 멋지죠. 자, 이렇게 또 수다를 떨면은 또 벌써 1시간 34분이 됐네요. 비행장은 우음도 쪽이나 아니면은 저기 이포보에 가서 가끔 날립니다. 자, 오늘 계속 이게 수다가 네버엔딩 스토리가 돼가는데요. 저도 너무 즐겁고 끊기는 싫은데 여러분들
또 회사 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학교도 가셔야 되고 저도 회사 생활하는 사람인지라 오늘은 어느 정도 이제 이쯤 해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번 다음번 방송 금요일 날 저녁 10시에 꼭 생방송 때 또 뵙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꼭 오시고요. 여러 주변의 분들께도 소개 좀 많이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꼭 후기 날리시는지 후기 남기시는지 안 남기시는지 꼭 제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초롱방송의 초롱이 아빠였습니다. 초롱방송 제 6화 6화 초롱방송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이제. 예. 예, 목요일은 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